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호쌤입니다. 자, 우리 2025년 9월 고2 영어 모의고사에 관련된 총평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학평 변형 집중 PT 강좌, 그 다음에 뭐 해설 강의 약간 이런 것들 하고 좀 이제 마무리하고 선생님이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좀 총평을 촬영을 합니다. 문제들에 대해서 난이도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친구들하고도 많이 이야기 나눠보고 했겠지만 또 선생님이 전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서 여러분들 고2 난이도 문제 어땠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점수나 또는 문제에서 이런 부분들이 틀렸다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보완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잠시 좀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 잠깐 우리 학평 변형 집중 PT 듣고 있는 친구들 있죠. 지금 풀케어 자료가 완성이 됐고 메일로 요청하시는 분들 질문 게시판에 메일로 요청하시는 분들 통해서 전화 또는 저의 우리 실장님들이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시험 대비 18, 19, 20번 대비를 제가 하죠. 18, 19번, 그 다음에 25, 6번, 그 다음에 43, 45에 들어간 장문지문 공부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차근차근 얘들아 이제 좀 서술형 대비 문장들 선생님이 뽑아놓은 연습지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번 9월 모의고사부터 좀 선생님이 딱 야심차게 좀 준비한, 물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저의 글씨 잘 쓰는 이제 조교 친구 한 명이 또 여러분들 필기노트까지 좀 만들어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들이 차근차근 계속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학평변형 집중 PT 가지고 공부하셨던 부분들, 아쉽지만 2024년이나 좀 그 앞에 6월, 올해 6월, 3월 거나 아직 그런 게 없는데 9월부터 좀 여러분들 이거 챙겨서 가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친구들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총평 이야기 좀 합시다. 일단 난이도는 평소 9월 모의고사하고 그렇게 차이는 안 납니다. 물론 이슈가 하나 있죠.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30번 어휘 문제로 봤었던 지문이 이제 고3 32번의 빈칸 문제하고 여러분 좀 동일 지문. 그러니까 거의 동일 지문이라고 봐야 돼요. 중간중간에 단어들이 조금 거의 이제 각색이 돼서 좀 쉬운 난이도로 여러분 편성이 되긴 했었으나, 그냥 거의 그냥 지문의 처음 시작과 끝이 그냥 고3 지문과 동일했었던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 공감에 관련된 이야기, 그런 것들에 대한 게 나와졌을 때, 좀 이게 3학년 지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고2 거에도 나오는 게 맞나? 이거에 대한 약간 조금 이제 잡음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좀 뭐, 그 출제 자체에 대해서 뭔가 오류가 있고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으니까요. 난이도도 뭐, 우리가 고3 지문에서 언급될 만한 게 고2 거에 나왔다 해서 난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영어 지문의 난이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소재의 복잡성이 엄청 좀 많이 중요하고, 그다음 문장 길이가 중요한데, 30번에 나와졌었던 그 어휘 문제가 그렇게 막 소재 자체가 복잡하고, 막 공감에 대한 뭔가 뭐 전혀 다른 개념을 제시한다거나 이러지도 않았고, 그다음 문장의 길이도 그렇게 난해하게 막 길게 뻗어나간 문장들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그 좀 전반적인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냥 비슷했어요. 평이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한 학년 후배들이 왔던 고1 모의고사에 정말 좀 극악의 지문들이 몇 개가 좀 나와가지고 어려움을 느꼈는데 2학년 친구들은 그래도 편하게 좀 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대입학 쉬웠습니다. 제목 찾기, 주제 찾기, 보기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어려움을 느꼈었어요, 선생님. 저는요, 하는 친구들은 그거 정독하는 능력 빨리 기르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냥 평소에 대입학 문제 똑같습니다. 근데 틀렸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직 실력이 조금 부족한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빨리 그 주제나 제목 같은 것도 능숙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골라주시고요. 만약에 정확하게 해석 자체가 다 안 된다 치면은 선생님하고 유형 독해 트레이닝 공부해본 친구들 알겠지만 키워드라도 좀 잡아가면서 보기들의 차이를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 보시고요. 빈칸, 예. 빈칸 다 왔습니다. 빈칸 다 왔어요. 그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그 인지 편향 같은 거 이야기 나왔다거나 아니면 33번에 나왔었던 그 언어가 막 변화한다는 특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원래부터 많이 알고 있었던 배경지식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교과서에서 언급되기도 했었고 또는 선생님이 옛날에는 아니고 올해 초쯤에 그 인지 편향 관련된 교과서나 모의고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인지 편향들 싹 다 한번 털어가지고 설명드린 것들 중에서 앵커링 이펙트에 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또 그대로 나와서 좀 한번 들어봄직한 친구들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리고 순서 배열은 조금 상당히 뭐 오히려 편안하게 풀 수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순서별 중에서 37번에 그 마찰력이랑 장력 이야기 나왔던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과학적으로 물리적인 약간 이름, 뭐 마찰력, 장력 이런 것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약한 친구들은 나 과학 못하는데 라고 하면서 과학 지문에 대한 겁을 먹는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글쎄요, 약간 순서나 대명사나 약간 이런 지시사나 이런 것들의 구조상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삽입 문제가 제일 여러분 요즘 고3 친구들한테도 그래. 삽입 문제가 가장 거의 핫 이슈로 요즘에 거의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빈칸 문제가 제일 어려웠다 하면은 슬슬 그 트렌드가 약간 변해가는 느낌? 여러분 교육과정 이제 여러분 후배부터 완전 변하잖아. 그러면 살짝 변해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삽입 문제 좀 어려운 게 있었고요. 자, 일단 35번의 문장 삽입 파트. 여기도 얘들아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문을 읽어보니 그럴만 했던 것 같아. 여기서 여러분들 그 지구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그 중력 렌징, 그죠? 그래비테이셔널 렌징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에 대하여 글이 나와지기 시작하면 겁을 먹는 친구들. 국어 때도 아마 그런 일을 겪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과학 지문 또는 철학 지문, 이런 것들이 나와지면 겁먹는 친구들이 많죠. 근데 얘들아, 영어 지문은 이게 아무래도 영어다 보니까 우리가 외국어로서 과학 개념, 철학 개념 이런 것들을 이해하다 보니까 초반부터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거기서 차근차근 이제 정독을 해내는 연습들을 해주시면서 지문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만 해요. 근데 또 이번에는 여러분 그 대명사나 이런 것들도 비슷한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되면서 우리가 문장 삽입에서 이 문장? 아니면 이 문장? 3번하고 4번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문 이해력은 많이 높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3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30번 때에서 꼭 잡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반 소재 보시면서 반드시 여러분 좀 뚝심 있게 이 내용 지금 말하고 있었잖아. 너 이 이야기 하고 있었잖아. 뭐 지문 뭐 별의 위치가 원래 있었던 것보다 달라졌구나.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래비테이셔널 렌징에 대한 이야기였으니까 그런 내용으로 계속 뚝심 있게 밀고 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좀 챙겨가셨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좀 문장이 이번에 긴 문장들이 좀 몇 개씩 있죠. 우리 특히나 그 23번 지문에 보면 나왔던 그 인공위성으로 우주로 태양열판 쏴가지고 발전하자 막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나 그런 것들 보면 첫 문장이 되게 긴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보셨던 6월 모의고사에서도 그 처음에 한 20번, 21번에서 6월 21번에서 그 약간 인간의 행복이란 상대적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네 문장으로 끊어버리면서 문장 진짜 길게 떨어졌었던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긴 문장들이 포함된 지문들이 점점 조금씩 여러분 늘어나고 있는데 이건 여러분 당연한 추세입니다. 3학년 가시면 더 많아질 거예요. 더 많아질 건데 여러분들 정독,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의 양에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문제 양의 함정에 빠진다는 게 뭐냐면 나 기출문제 일주일에 몇 개씩 풀어 또는 뭐 2주에 하나씩 풀어. 그래서 뭐 맨날 몇 문제씩 풀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풀어가면서 그냥 그거를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끝을 내버리는 착각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은 여러분 문제 속도 너무 많이 신경 쓰셔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1학년 때보다 영어 성적이 만약에 좀 가다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다 하면은 더더욱 지금 문제풀이 속도보다는 여러분들이 지금 문장 해석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느냐, 차근차근 좀 쓰여진 대로 필자의 의도와 동일하게 여러분 해나가고 있느냐. 9월 모의평가 전에 선생님이 캐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정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 모아서 그냥 하나의 지문 내용을 유추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추해낸 그 지문은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 선에서 그냥 갇혀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요 정도니까 뭐 재활용 나오면 좋겠지. 그다음 뭐 이런 뭐 중력 중력 렌징 이런 그래비테이션 렌징 몰라 하고 넘어가겠죠. 그냥 다 버리는 게 점점 많아지고 전혀 필자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글을 이해를 하고 시험장을 나가는, 마킹을 하고 끝내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해석 패턴들 조금 여러분 잡아가시면서 뭐 길어진 문장들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말고 확실히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시는 능력 한번 점검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아요. 물론 지금 9월 시험 대비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습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시험 대비하다 보면 지금 조금 몇 개씩 걸리는 문장들이 있을걸요? 이 지문에 이 문장, 이 지문에 이 문장, 아니면 교과서 어느 파트에 이 문장 너무 길어 라고 했었을 때 거기 문장 쓰이는 얘들아 원래 분석 같은 거 다 해보시잖아요. 여러분 내신 대비 때. 그때 분석하는 원리들 그런 거 똑같이 해석해도 여러분 적용하시면서 그냥
한글로 멋진 완성된 문장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좀 영어로 직역된 여러분 형태를 만들어 주세요.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에 읽자마자 예쁜 문장이 나오진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 정상적인 지금 고등학교 수준에서까지 원하는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야. 그 정도 수준은. 나중에 거의 통번역까지 갈 수 있는 수준이란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해설지 의존하지 말고, 해설지하고 토시 조금 다르다고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말고 좀 읽어가시면서 좀 여러분들께서 그 문장에 비슷하게라도, 너무 살짝 비슷한 거 말고 많이 비슷하게 좀 해석을 해나가시는 힘을 계속 기르셔가지고 좀 여러분들께서 10월 달에 모의고사 보실 때는 긴 문장도 한두 개씩 척척 해석해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 결과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죠. 내려갑시다. 그래서 문장 해석이 여러분들 버거워졌다면 문장 구조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문장 구조라고 하면 거창합니다. 거창하지만 쉽게 말하면 끊어읽기예요. 끊어읽기인데 여러분들이 마구잡이로 그냥 내 손가는대로 끊는 거 말고 법칙성, 문법적인 어떤 근거를 가진 끊어읽기, 그것도 여러분 반드시 학습을 해주시면서 조금 해석을 내가 문장을 읽었을 때 옛날에는 그냥 어렴풋이 넘어가는 느낌이었다면 확 빨아드는 느낌을 한번 여러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학기 중이고 시험 대비 중이니까 그게 안 된다면은 올해 좀 겨울방학이 좀 아직 멀긴 하지만, 겨울방학 진짜 멀었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걸 한번 해봐야겠어 라는 여러분 의욕을 좀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법 문제가 여러분 어려웠으면은 좀 선택지별로, 이번에 어법 문제 그래도 난이도 그렇게 높지 않았거든요. 그냥 완전 수일치 문제였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오답이 나왔다? 그러면 얘들아 지금 이것부터 안 돼 있는 케이스가 너무 많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하고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었을 때 얘가 동사인데 단수형에 매칭시켜서 S를 써야 되는데 그걸 못 넣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좀 선택지별 얘가 뭘 물어보는지 포인트도 잡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렇게 포인트가 잡혔을 때 문장 구조 대입해서 들어가야지 그냥 오로지 해석만 가지고 해석상 괜찮은 것 같은데 넘어가, 이런 느낌의 어법 문제 풀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독해 문제, 조금 이제 어려워진 30번대 문제나 또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 9월 모의고사 보셨던 친구들이 9월 모의고사가 여러분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아마 문장 분석하면서 엄청나게 씨름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 내가 그 지문 봤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봐봐. 그 느낌하고 내가 지금 공부하면서 내신 대비하면서 보고 있는 그 문장 해석이 어느 정도 간극이 벌어져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챙겨 가셔야 돼요. 많이 벌어져 있다? 나 그때 지문 볼 때 나 이런 내용인지 꿈에도 생각 못했네? 이런 느낌이면 진짜로 중간고사 끝나고 마음 놓으시면 안 되고요. 10월달 잠깐 여러분 모의고사 보기 전에 한 주 정도 기간이 있을 겁니다. 연휴 기간 끝나고 나면. 연휴 때까지 공부하라는 말은 많이 안 할게요. 이번 연휴 너무 길어서 그때 공부하란 말까지는 안 할게. 여행 다니고 진짜 많이 할 거야. 근데 그때 편하게 푹 좀 내려놓고 학교 여러분들 10월 그때 9일 한글날 끝나고 금요일날 딱 돌아갔을 때 10월 10일날 그때부터는 한번 좀 해설지 내가 풀었을 때 그때 한번 해석의 내용과 그 다음에 한글 해설지 나와져 있는 걸 한번 여러분 비교를 좀 한번 해보셔서 그 간극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그게 많이 벌어져 있다 하면은 그 많이 벌어지게 했었던 문장을 찾아서 여러분 해석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 나가면서 가지고 있는 지문 안에서 내가 씨름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여러분들의 20번대, 30번대 독해 문제의 정답률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10월 모의고사에서 다시 한번 좀 그런 긴 문장 비슷한 거 나왔을 때 끊어 읽기 해봤었던 경험들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성적이 올라갈 수 있게끔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약에 아예 지금 끊어 읽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없거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은 짧게나마 선생님하고 구문 독해 강좌 진행하는 거 한 1강, 2강, 3강 정도만 봐줘도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것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문법 강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원래 문법 강좌 되게 강의 긴 거 뭐였죠? 마더텅 이거 있었는데 좀 여름방학 기간에 짧게 여러분 컴팩트하게 줄여놓은 딱 10강짜리 법 강좌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더 저하고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것들 Q&A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성심성의껏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이 잠깐 계속 왜 이러고 가지? 여러분들의 영어가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영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과목, 나한테 괜찮은 과목 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싫은 과목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의 방법 완벽하게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앞으로도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든 싫든 저와 공부합시다. 민호쌤이었습니다.